옆집 김대리는 주식으로 차 바꿨다는데. 내 SNS 피드에는 온통 수익 인증 사진뿐인데 혹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불안감. 아마 투자자라면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익숙한 느낌일 겁니다. 이 감정에 휩쓸려서 한밤중에 갑자기 코인 앱을 켜고 시장가 매수 버튼 누를 뻔한 적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 감정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포모입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좀 조급해지는 기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정말 몇 날 며칠 공들여 세운 투자 원칙을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어쩌면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적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모라는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계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투자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포모가 왜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유독 치명적인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거고요. 원인부터요? 네, 그다음엔 이 감정이 어떤 아찔한 투자 실수들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알고 난 뒤에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포모 극복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포모라는 감정,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흔드는 걸까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이면의 작동 방식이 궁금합니다. 학술적인 정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람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나만 거기서 제외되었다는 만연한 불안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나만 제외되었다는 느낌하고 또 연결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본능적이라고요? 네, 행동경제학의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걸 보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관계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죠. 생각해보면 원시시대부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모는 단순히 질투나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사회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 투자 시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 옛날의 무리가 지금은 뭐가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 투자 시장에서 그 무리는 바로 소셜 미디어 피드, 온라인 주식 토론방, 친구들의 단톡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안에서 공유되는 보람 있는 경험은 특정 주식이나 코인으로 막 100%, 200% 수익을 냈다는 인증인 거고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수익이라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나만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고 밖에서 창문 너머로 구경하는 기분. 그게 바로 관계성 욕구가 좌절되면서 느끼는 현대판 생존의 위협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포모는 단순히 나도 돈 벌고 싶다는 욕심을 넘어섭니다. 나만 이 흐름에 타지 못하면 이 집단에서 소외되면 어떡하지? 라는 훨씬 더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한 연구가 특히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이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보통 전통적인 시장 이론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싸지니까.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할수록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리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러다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포모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힘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네요. 자, 그럼 이 강력한 감정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한 행동으로 이끄는지 그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실수는 단연 충동적 매매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포모가 소셜미디어 마케팅과 소비자의 구매 의도 사이를 잇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어요. 이걸 투자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어떤 인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언급하면서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포스팅을 올리는 게 일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면 그걸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빨리 사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생각의 연료가 바로 포모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바로 원칙의 붕괴죠. 포모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중요한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시세창을 보게 만들죠. 이건 일종의 중독 상태와 비슷해요. 투자의 세계에서 그 일상의 붕괴는 곧 투자 원칙의 붕괴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나의 투자 원칙은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최소 3년의 성장성을 보고 분할 매수한다였는데 포모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런 건 다 소용없어지죠. 그냥 오르는 걸 보면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라는 공포감에 모든 원칙을 내던지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 즉 포트폴리오의 건강관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세 번째 실수인 감정적 의사결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포모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데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고전적인 두 가지 실수, 탐욕에 의한 추격 매수와 공포에 의한 투매로 직결되는 거군요. 더 올릴까 봐 불안해서 고점에 사고 더 내릴까 봐 무서워서 저점에 파는 최악의 시나리오 말이죠. 네. 제 주변에도 소위 밈주식 열풍 때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왜 그 주식을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을 넣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바로 포모가 어떻게 한 사람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나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드디어 나도 그 배에 탔다는 소속감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 안도감의 유효기간은 굉장히 짧고 대개는 훨씬 더 큰 후회와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교활한 포모라는 감정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는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을 다스리고 내 투자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정말 간절합니다.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포모-R이라는 대응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 투자자들의 상황에 맞게 4단계 전략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오, 4단계요? 네. 핵심은 포모와 힘으로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우회하고 시스템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방어한다? 흥미롭네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준비, 즉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싸움의 기본이죠. 먼저 내가 후모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귀가 얇을까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관계성의 욕구가 좌절되면서 포모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니까요. 그냥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군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포모가 왔네? 하고 알려주는 느낌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독 포모를 심하게 느끼는지 나만의 방아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의 수익 자랑 카톡일 수도 있고 특정 경제 유튜버의 방송일 수도 있고 혹은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를 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취약해지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나의 포모 방아쇠를 찾았다면 그 다음 2단계는 무엇인가요? 2단계는 계획, 즉 구체적인 대응책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술적 무기, 다른 하나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기술적 무기랑 심리적 무기요. 재밌네요. 기술적 무기는 어떤 건가요? 이건 당신의 감정에 끼어들 틈을 원천적으로 줄여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을 왜 사는가? 적정 매수가는 얼마인가? 언제 손절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 담긴 투자 원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모든 항목에 답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아하,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장치군요. 그렇죠. 또는 하루 종일 시세창을 들여다보는 대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만 알려주는 가격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기술적 대응책입니다.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인 적립식 투자로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것도 훌륭한 시스템이고요. 결국 이성적일 때의 내가 감정적일 때의 나를 위해 미리 안전장치를 설치해두는 개념입니다. 미래의 감정적인 나를 현재의 이성적인 내가 구원해주는 시스템.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심리적 무기는 뭔가요? 이건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치 관리 훈련입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라고요. 투자의 대가들도 놓친 급등주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받아들이는 훈련이군요. 두 번째 훈련은 긍정적 자기 대화입니다. 이건 생각의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려다 놓친 종목이 급등하는 걸 봤을 때 아, 또 기회를 날렸네. 난 역시 투자에 소질이 없어. 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나는 유혹을 이겨내고 나의 원칙을 지켰어. 이런 경험이 쌓여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거죠. 사건은 같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거군요. 실패를 자책의 근거가 아니라 원칙을 지킨 성공의 증거로 재정의하는 것. 와,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될 만한 훈련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와 4단계인 실행과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대응책들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투자 일지를 쓰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투자 일지요? 보통 수익률만 기록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수익률만 적으면 결과에만 매몰되기 쉬워요. 진짜 중요한 건 매매를 결정할 당시에 감정 상태와 판단의 근거를 함께 기록하는 겁니다. 이때는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려 포모 때문에 매수했는데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다. 이때는 급등 유혹을 참고 원칙대로 분할 매수했더니 결국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었다. 같은 경험 데이터를 쌓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네요. 나만의 실패와 성공 사례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어요. 내 돈과 감정이 들어간 실제 데이터만큼 확실한 교과서는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공 일지를 복기하면서 나는 이런 원칙을 지켰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더 강력한 포모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당신을 휩쓸리지 않게 지켜줄 단단한 심리적 닻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포모라는 감정이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투자 원칙을 무너뜨리고 감정의 늪에 빠뜨리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지킬 시스템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훈련하며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나만의 승리 공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네요. 맞습니다. 포모라는 감정을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감정은 시장에 활기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모가 내 계좌의 주인이 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투자의 성공은 최고의 기회를 잡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실수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 심한 시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작은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